안녕하세요, 여러분. 영화와 나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영화 배급하는 이화배입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12번째 장편 영화가 곧 개봉합니다. 오는 8월 15일에 개봉하는 오펜하이머가 바로 그것인데요. 이 영화는 미국의 핵개발 프로젝트인 맨하탄 프로젝트에서 총책임자로 일했었던 오펜하이머를 그린 전기 영화입니다. 오펜하이머는 이후 원자폭탄을 개발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크게 시달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 나라의 군비 확장을 저지하는 군비 축소를 또 주장을 했던 인물이기도 해서 원자폭탄을 개발한 원자폭탄의 아버지 또는 군비 축소를 주장하는 군축의 아버지라고도 불리우는 상당히 복합적인 캐릭터입니다. 캐스팅 또한 굉장히 화려한데요. 놀란 감독의 전작에 여러 번 등장했었지만 한 번도 단독 주연을 맡지 않았던 그의 페르소나 킬리언 머피 배우가 이번에 오펜하이머로 분합니다. 그의 아내 역할로는 에밀리 블런트 배우가 출연을 하고요. 결혼 이전의 애인이었던 진이라는 역할로는 플로렌스 퓨 배우가 맡았습니다. 같은 맨하탄 프로젝트에 일하는 동료로 맷 데이먼 배우가 출연을 하고요. 또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게리 올드만 같은 배우들이 총출동을 해서 캐스팅 라인업이 그 어느 때보다 정말 화려하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북미 성적은 다소 다소 초라하다고도 할 수 있는 오프닝을 기록을 했는데요. 성적 자체가 초라했다기보다는 개봉 때 바비한테 아주 크게 밟혔습니다. 그래서 개봉 첫 주에 바비에게 1등을 놓쳤고 개봉 2주차 역시 바비에게 놓쳐서 지금 북미 시장에서는 한 번도 1등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좀 아쉽기는 하죠. 하지만 글로벌 흥행 성적은 크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미 4억 달러를 돌파를 했고요. 그 어느 나라보다도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가 인기 있는 국내에서 이제 조만간 개봉을 하고 또 전 세계 영화 시장 중에 제일 큰 시장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중국에서 이번 달 말일에 개봉을 합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박스오피스의 승자는 누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알겠죠? 이 작품이 개봉이 준비를 하게 될 때, 제가 생각은 이 작품의 흥행에 대해서는 약간 우려되는 점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 영화는 러닝타임이 무려 3시간이나 되고요. 북미에서 개봉할 때는 R등급으로 개봉을 했습니다. R등급은 한국에서도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과 유사해서 혹시 국내에서도 청소년 관람 불가 나오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었고요. 그리고 또 앞서 개봉한 영화들이 한국 영화 대작이 4편이 있기 때문에 이 4편의 치열한 경쟁 뒤로 이어서 개봉을 했을 때 과연 이 영화의 박스오피스 오프닝과 그리고 최종 결과가 얼마가 될지 좀 걱정이 됐었고, 게다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국내에서 1000만 영화를 인터스텔라로 했지 않습니까? 이런 좋은 기록도 있지만 최근에 개봉했었던 테넷이나 그리고 덩케르크 같은 영화들은 박스오피스 성적이 200만대에서 그쳤기 때문에 이번 작품도 그의 최고 흥행작인 인터스텔라 그리고 인셉션 같은 작품과는 장르가 다르고 오히려 덩케르크와 유사한 역사극이라는 것 때문에 흥행에서는 조금 큰 게 불리하지 않을까, 작품성으로 오히려 승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름 대작 영화들이 일부가 개봉을 했고 아직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개봉을 하지 않았긴 했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 작품이 이번 여름 시장에서 매기가 될 가능성도 꽤 높아 보입니다. 먼저 그런 조짐을 어디서 느꼈냐면요. 예매 매출에서 느꼈습니다. 지금 현재 밀수와 오펜하이머가 엎치락 뒤치락 예매 경쟁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을 하다가 아무래도 밀수는 개봉을 해서 이미 한창 상영 중인 영화이기 때문에 예매 숫자에 증가폭이 그렇게 큰 상태는 아니고요. 오펜하이머는 15일 개봉까지 계속 예매 숫자가 누적이 되기 때문에 1대1로 비교하기는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 오펜하이머가 일요일 기준으로 해서 밀수의 예매를 엎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매 스코어 1등은 오펜하이머인데요. 제가 관객 수로 보자면 사실은 밀수하고 오펜하이머의 예매 관객 수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1등인 오펜하이머가 대략 12만 명 정도가 현재까지 예매를 했고요. 밀수는 10만 명 정도가 예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객 수를 기준으로 보자면 오펜하이머가 밀수보다 대략 한 20% 정도 관객 수에서 앞서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주목할 것은 예매의 매출 차이가 크게 난다는 것입니다. 오펜하이머의 예매 매출은 지금 대략 한 20억 원 정도이고요. 밀수의 예매 매출은 대략 10억 원 정도입니다. 관객 수는 겨우 20% 많은데 매출을 보자면 거의 100%가 오펜하이머가 많은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정도 관객 수에 이 정도 매출이 나오는 밀수 정도가 기본적으로 한국 영화의 평균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면 유난히 오펜하이머가 관객 수에 비해서 매출이 월등하게 높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매출 격차가 큰 이유는 총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극장에서 하는 프로모션 쿠폰들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쿠폰에 되게 민감하죠. 그래서 쿠폰을 각극 멀티플렉스 체인 극장들의 앱이나 웹에서 다운을 받으면 무료 또는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영화를 예매를 할 수가 있고요. 대작 한국 영화의 경우에는 큰 규모로 여러 주차에 걸쳐서 프로모션 쿠폰 행사를 하고 있고 외화 대작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또 규모가 작은 한국 영화나 외화인 경우에도 뭐 작은 수량이긴 하지만 오랫동안 우리가 프로모션 쿠폰을 운영을 해 왔습니다. 이런 첫 번째 이유, 쿠폰 프로모션 때문에 단가가 비교적 낮은 티켓팅이 되고 있다. 두 번째는 통신사의 포인트 할인입니다. 사실 통신사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부가적인 어드밴티지 중에서 이 극장 입장 요금을 할인해 주거나 또는 VIP의 경우에는 무료로 입장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지요. 많은 관객들이 잘 활용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단가가 비교적 낮은 티켓팅이 되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세 번째는 세 번째라기보다는 두 번째 연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통신사뿐만 아니라 카드사와 제휴를 맺은 신용카드, 네, 마일리지 차감 같은 것들이죠. 이렇게 제휴 할인을 통해서 비교적 입장 요금이 낮은 티켓팅이 되고 있다. 이것도 유추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매출 격차를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는 특수관의 여부입니다. 어떤 영화는 특수관으로 개봉을 안 하고 또는 어떤 영화는 특수관으로 개봉을 하죠. 물론 특수관으로 개봉하는 영화들이 한국 영화에 비해서 외화가 좀 많기는 하지만 최근에는 특수관으로 개봉하는 한국 영화도 굉장히 많습니다. 밀수도 특수관에서 개봉을 했고요. 더문 또한 특수관에서 개봉을 했고 그리고 이번에 개봉하는 콘크리트 유토피아도 일부 특수관에서 개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특수관에 더 주목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앞에 쿠폰 프로모션이나 통신사 프로모션 또는 카드사 제휴 할인 같은 것들은 영화와 상관없이 많은 관객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들인데 유난히 특수관은 사실은 범용이라기보다는 일부 영화가 집중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밀수와 오펜하이머가 관객은 엇비슷한데 매출 차이는 크게 벌어지는 이유를 저는 특수관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관의 대표적인 포맷은 아이맥스, 그리고 아이맥스의 특허 포맷이죠. 그리고 돌비 시네마. 돌비 시네마 우리에게 익숙한 오랫동안 사운드 포맷으로 알려져 있죠. 최근에는 돌비 비전이라고 하는 영상에 특화된 것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CGV가 특허 기술을 갖고 있는 스크린 X, 3면 영사 방식이죠. 전면의 스크린 말고도 좌우로 스크린이 확장되어 있는 입체감을 주는 영사 방식, 그리고 4D플렉스, 체험형 영화관이라고 할 수 있죠. 바람이 나온다거나 좌석에 움직임이나 진동이 있다거나 또는 한산의 경우에는 연기가 나거나 불꽃이 튀는 그런 특수효과가 동원된 특수관입니다. 이런 특수관의 입장 요금이 일반적인 2D 요금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죠. 우리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아이맥스 같은 경우에는 주말 2D 요금이 15,000원인 거에 비해서는 한 7,000원 정도 높은 22,000원 정도로 대도시의 멀티플렉스에서는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돌비 시네마 같은 경우에도 주말 2D 요금 15,000원과 비교하면 대략 한 5,000원 정도 높은 2만 원이라는 요금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특수관들에 대한 통계가 있어서 소개를 하면요. 작년에 한국 영화와 외화가 각각 특수관에서 얼마나 많은 매출을 일으켰는지를 영화산업 결산 통계에서 밝힌 적이 있었는데요. 한국 영화의 경우에는 영화관 매출의 약 2%가 이런 특수관에서 발생을 한 반면에 외화인 경우에는 영화관 매출의 무려 20%가 넘는 매출을 이런 특수관에서
발생을 시켰습니다. 한국 영화가 꾸준히 특수한 포맷으로 개봉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외화 대작 영화의 특수한 매출을 못 따라가는 것이죠. 사실 관객 수와 매출 중에 누가 흥행을 더 잘 대변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관객 수를 기준으로 이런 영화의 흥행에 대해서 말했는데요. 사실 영화는 돈 벌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흥행의 실속은 사실은 매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특수관의 높은 입장 요금을 이용해서 같은 관객이라도 전체 매출을 늘리는 방법으로 일부 영화가 추진을 하고 있고 그 결과를 지금 내고 있는 걸 봐서는 우리 한국 영화도 향후에는 이런 식으로 매출 중심으로 흥행을 좀 지표를 삼고요. 그리고 특수관처럼 관객에게 색다른 체험을 주는, 비록 가격은 좀 높지만 가격 이상의 만족감을 주는 상영 포맷으로 많이 집중을 했으면 좋겠고, 그런 영화가 지금 늘고 있는 추세여서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시장에서 한국 영화가 벌이는 각축 속에서 오펜하이머가 장르 면에서도 차별이 있고 또 국적 면에서도 차별이 있기 때문에 신선하게 시장을 자극하는 새로운 매기가 될지 기대가 되고요. 사실 이 모든 흥행은 시간이 지나서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저 또한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